교육의 신정섭입니다. 오늘 또 제 2호 게스트로 또 대단한 분을 좀 모셨습니다. 우리 심리 패턴 전문가고 원래는 사실 웃음 치료 분야에서 우리나라 최고를 또 달리시는 우리 소장님이셨는데 이후에 사실 이제 웃음 치료에서 요즘에는 또 심리 패턴, 또 관계 패턴, 또 그런 걸 통한 어떤 가족 치유나 이런 부분에 또 많이 지금 하시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그렇게 어떻게 웃으면서 또 이렇게 조금 심리 패턴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가시게 되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하시고, 그리고 또 오늘 이제 우리 주제가 스카이캐슬에 나타났던 여러 가지 심리 패턴이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같이 이야기를 전문가를 모시고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한번 그걸 좀 소개 겸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웃음 치료를 이렇게 진행할 때 제일 많이 봤던 환자분들이 우울증이나 암 환자분들이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가장 큰 원인을 깊게 들어보게 되면 관계의 문제, 그 스트레스에서 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환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뭘 하게 되었냐면 어떤 반복되는 패턴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이제 상담 심리를 본격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이제 박사까지 받게 되면서 이것이 반복되는 그 패턴에 대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이제 치유를 하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보게 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쪽으로 같이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소장님하고 머니 패턴 또 그걸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고 좀 저도 이제 제 안에 감춰져 있던 또 그런 부분들도 발견하고 또 계속 말씀하신 패턴이라는 게 이제 그런 비유를 하시잖아요. 기차, 성같이 한번 그 패턴이 정해지면은 아닌 것 같고 나는 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결국은 이 방향으로 가게 되고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타난다는 건데, 이번 사실 스카이 캐슬에서도 지금 보면서는 저는 그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생각나거든요. 우선은 사실 김주영 선생님 그 코디네이터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본인의 사실 불행한 과거로 인해서 딸이 이제 약간 그 굉장히 천재에다가 아까 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그런 그 불행한 게 있잖아요. 근데 또 김주영 선생님이 맞는 그 코디하는 애들은 또 다 불행한 결말로 그렇게 또 그게 또 반복되는 게 아닌가. 사실 이 드라마가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현실을 이렇게 과장한 측면도 있는데 그런 어떤 심리적인 부분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생각, 그 욕망 그런 것들은 이게 정확히 또 작가가 또 찝어내서 보면서 놀랐어요. 정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 안에서 그 움직여지는 어떤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원리들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어떠냐면 두려움을 피하고 싶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어떤 즐거움을 쫓아가고자 하는 그 본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깊이 있는 그 채우지 못한 그 결핍, 사실 이것이 어떻게 작동되냐면 심리학에서는 이것이 가장 작동되는 쉬운 것이 하나가 열등감으로 움직여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그 서울대 의대 또 아니면 그걸 계속 보내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야기했던 것처럼 부모님 관계 속에 채우지 못했던 그 욕구, 열등감을 어떻게 하면, 열등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우월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 우월감 무시 나타나잖아요. 사실 그게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 우월감은 열등감에 가장 쉽게 나타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그 드라마를 보게 되면서 저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 열등감 안에서 진짜 욕구는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 사실 서울대를 통해서 가고 싶었던 이 아이를 통해서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또 관심받고 싶은 그런 욕구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사실 좀 안타까웠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니까 한 학생이 찾아왔었어요. 부모님이 찾아왔는데 그 내용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드라마 내용하고. 어떤 거였었냐면 그 어머니가 제가 진행하는 그 프로그램에 오게 되면 상담을 받게 되었는데, 내용이 뭐였냐면 이 어머니가 남편이 서울대 법대, 옛날에는 또 법대 굉장히 했잖아요. 서울대 의대 어찌 보면 못지 않았었죠. 그랬었는데 그때 이 아내 되신 분을 만났는데 사실을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 여자분을 만나면서 사실 포기하게 되었어요. 그 엄마 시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며느리 때문에 우리 아들 망쳤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을 어떻게 하든지 어디를 보내고 싶었겠어요? 서울대를 보내서? 법대를 보내고 싶어. 그래서 법대를 보내고 수석교를 입학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엄마의 꿈은 뭐예요? 이 법대에서 사법고시를 패스시켜야 되잖아요.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딸을 만났더니 너 진짜 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법을 하고 싶은 게 아니었어요.
부모님 때문에 법대를 갔던 거였던 거지. 자기 안에서 정말 그런 동기부여나 그런 꿈들이 없이 엄마가 찾아온 인생을 따다 보니까 완전히 그 무력증에 빠지게 되고 꿈도 없고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그 영화를 그 TV를 보면서 그 딸애가 떠올라서 참 안타까웠어 사실은. 그게 맞습니다. 사실은 그거는 저도 사실 제가 대학 학부 다닐 때 그랬거든요. 제가 철학과 수업을 같이 들었는데 철학과 수업을 들은 한 학생 중에 법대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뭐 리포트 발표를 하고 그러는데 발표 내용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기는 철학을 하고 싶었는데 엄마가 점수가 이게 나오니까 너 무조건 법대 가라. 근데 지금 와서 학점이 안 나오는 거야. 나올 수가 없죠. 하기 싫은 공부하는 학점이 안 나오고 자기는 근데 철학을 하고 싶은데 대학생이 된 지금도 그 사실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리포트로 해가지고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 그 소장님께서는 그런 이제 서울대생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이 상담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다들 지금 목표가 20대 서울대 가는 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또 겉으로 보면 서울대를 나와서 이렇게 많이 뭐 성공을 하거나 그런 케이스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사실은 오히려 가서도 이게 그 저도 이제 드라마를 오늘 또 하나 이 촬영을 위해서 전편을 한 편 18편인가 이거 보면서 강준상 그 교수가 그 엄마 자기 딸을 죽였다는 거 알고 엄마한테 찾아가서 엄마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진짜 학력고사 전국 수석도 하고 서울 의대도 가고 병원장 되려고 이렇게 했는데 엄마 나 지금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이 50 다 된 사람이 이거를 이제 교육학적으로 헬리콥터맘 증후군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어렸을 때부터 다 케어를 해주니까 엄마가 다 결정해주고 엄마가 다 선택해주고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대요. 사실 그 연수원까지 합격해서 엄마 나 점수 이렇게 나왔는데 판사해야 돼 검사해야 돼? 이거를 엄마한테 물어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에 강남에서 서울대 많이 가는 진짜 거기서도 이제 한 꼭지 쓴 것 같은데 우리 그 문영민 교수님 책에 나왔던 거거든요. 서울대 교육학과. 그래서 이 자기 제자가 하나 대학생 들어와가지고 했는데 저기 우리 교수님 저 대학원 가려고 그러는데 혹시 과외 선생님을 붙여줄 수 있냐고. 서울대생이 서울대 교육학과 학생이 세상에나 그렇게까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거기 영재가 그런 얘기하죠. 나를 양육한 게 아니라 사육한 거라고. 이렇게 그렇게 사실은 이제 아이를 키우면 결국 뭔가 작은 성취를 이뤄도 그게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사실은 그 심리를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어떤 사람이 인생에서의 어떤 자기답게 사는 거, 자기 꿈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주체성을 갖는 거. 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하버드에서 재밌는 실험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그러면서 30년 동안 추적 조사를 들어가는 거예요. 5,000명을 대상으로. 근데 재밌는 결과가 나왔는데 그 결과는 뭐였냐면 학업 성적이 좋은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별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학벌이 좋은다든지 이것도 크게 큰 관계가 없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생에 성공했던 그 비결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누구나 삶의 어려움과 위기를 만나는데 그 어려움과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내는가가 성공의 키포인트였다는 거죠. 성공했던 사람들 보니까 그 위기를 만날 때 유머로 풀어낼 수 있는 삶의 여유, 웃어 넘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진정한 가장 중요한 성공의 포인트였다. 그걸 내용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시사하는 것이 많지 않았나 다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뭔가 회복 탄력성이 그런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극복을 해왔는데 저도 이제 사실은 좀 그 공부를 좀 잘하고 또 뭐 이렇게 서울대를 가고 그러서 보니까 제 주변에도 서울대생들을 보면은 실패를 굉장히 두려워해요. 칭찬받고 이렇게 성공했던 경험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못할 것 같은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넘어지고 이렇게 망가진 경험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사실 우리 사회에 조금 이게 교육이 전반적으로 사실 이제 뭔가 업그레이드 돼서 산업화 시대 때는 막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해가지고 점수만 해도 되는데 앞으로 이제 미래 사회는 이런 사람들이 리더가 돼서는 안 되는 사실은 리더가 될 수도 없겠죠. 그렇죠. 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도 그래서 자주 요즘 얘기하는 게 모범생보다는 모험생이 되는 게 사실 중요하고 인지적인 능력보다 인성이 좋은 게 더 사실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지금
아주 오늘 또 사실 심리 우리 전문가하고 또 얘기를 하니까 더 유익하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좀 한계가 있으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이제 우리 그 전에 우리 소장님 머니 패턴 강의를 들으면서 하나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우리 데이빗 호킨스의 의식혁명. 의식혁명. 그래서 그 에너지 레벨, 의식의 레벨 그거에서 이제 보통 200 정도가 이제 되면 그 이상이 이제 플러스 에너지, 긍정적인 에너지, 파워 에너지를 낸다고 하죠. 파워 에너지를 내는 거고 그 이하는 이제 좀 부정적인 에너지가 강한 건데. 그 두 개 다 강력한 에너지를 내는데. 그렇죠. 사실은 이 플러스 파워 에너지는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고요. 그렇죠. 근데 아까 밑에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가장 낮은 에너지가 20이 수치심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렇죠. 30이 죄책감, 50이 무력감, 뭐 이렇게 시작되는데 분노가 얼마냐면 150 정도가 되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에너지들이 이번에 그 드라마를 이렇게 보게 되면서 두 가지 이렇게 핵심적인 것들을 보고 하나는 정말 뭐라고 할까요? 열등감이 나타나는 건 비교의식이 나타나거든요. 또 하나는 분노. 이 분노는 뭐냐면 자기 안에 채우지 못했던 욕구가 표출될 때 나타나는 것들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을 짓밟거나 내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그래서 그 안에서 에너지들을 200 이하 에너지 쓰는 걸 많이 보게 되죠. 그렇죠. 저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사실은 수치심 굉장히 낮은 레벨인데 염정아 씨가 사실 본인이 선짓국 가수 그 아버지는 그냥 그 술주정뱅이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수치심. 그 수치심을 극복하려고 오히려 사실 염정아 씨 가장 명대사가 있잖아요. 아갈머리를 찢어버린다고 하는 그런 다른 사람을 짓밟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자기의 수치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게 약간 이게 나타나는 게 우월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짜는 뭐냐면 열등감, 수치심. 그렇죠. 그거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걸로 한다든지. 파괴시켜야만 돼요.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거기서도 우리 1편에 나오는 그 영재라는 학생이 결국은 서울의대에 가서 엄마한테 그 서울대 입학증을 던져주고 자기는 그냥 가출을 해버리고. 그러죠. 그 부분도 이제 분노. 그러죠. 엄마가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를 그렇게 멀리 떨어지고 보냈다라고 하는 그 분노심 때문에. 공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복수심, 분노를 표출하려고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놀랬던 게 뭐냐면 가르쳤던 선생님이 뭐라고 할까요? 파괴적인 동기부여를 자극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사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어떤 심리,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 선생님도 머니 패턴을 심리 패턴을 좀 공부하셨나 보네요. 그 코디를 하기 위해서. 얘 이거를 자극하면은 얘가 진짜 불이 튄다. 그렇죠. 뭐 이거를. 야, 그래서 어떻게 그런 작가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해서 썼을까? 분명히 아마 심리의 개인 전문가들에게 분명히 조언을 받았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분의 역량도 굉장히 대단한 것 같고 이 부분이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 입시 뭐 스릴러 정도가 아니고 뭐 그런가 했는데 우리도 전문가들이 같이 한번 또 집중해서 한번 봤을 때 여러 가지 상당한 디테일들이 안에 녹아 있다 그런 걸 좀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저는 그래서 요즘 그 강연 때도 많이 이렇게 응용하거나 제 주변에도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이제 유명하신 분들 중에서 어떤 성취나 성공을 이루신 분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수치심, 그다음에 무기력감, 열등감, 분노 이런 부분이 동기부여가 돼서 굉장히 열심히 살고 굉장한 성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공을 하죠. 네, 근데 그 성공의 뒤끝이 안 좋다고 그럴까요? 안 그러죠. 주변이 힘들어. 우선 가장 저기한 게 가정이 깨지는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죠. 굉장히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고 막 그러려 했는데도 너무 우선 제일 먼저 그 같이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지고 또 이제 요즘에 많이 있는 갑질 같은 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성공한 걸 갖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게 아니라 군림하려고 그러고 이용하려고 그러고 그러는 어떤 잘못된 모티브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한테 좀 동기부여나 이런 걸 하고 그럴 때도 좀 이런 낮은 동기에서 좀 부정적인 에너지, 낮은 레벨의 에너지에서 이렇게 성공하는 건 사실 좀 위험하다. 그런 부분을 조금 알려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실 머니 패턴이라든지 심리 패턴이 저는 좀 많이 확산이 돼서 어머님들이 자신의 그 패턴을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푸시하고 막 이렇게 공부를 시키려고 그러는 게 다들 내가 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다 네 인생을 위해서 그런 거야라고 하지만 심리적으로 분석해보면 결국은 자기의 채우지 못한 거를 하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그분의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 가장 많이 쓰는 이야기잖아요. 난 너를 위해서 하는 거야.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그 너를 위해서 하는 건 사실이지만
의식보다 더 중요한 무의식이 있잖아요. 무의식 깊은 레벨 안에서는 뭐냐면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열등감을 어떻게 극복하고 싶은, 채우고 싶은. 근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얘기했던 파괴적인 에너지가 기본적으로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비교를 하면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경쟁이라는 게 나쁘다는 개념이 아니라 남에 대한 어떤 부분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 또 이게 자기 안에서의 어떤 나도 다치면서까지 남에게 짓밟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 이걸 넘어가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삶에 대한 어떤, 그래서 상처를 받게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어떤 특징이냐면 이 전문용어로 터널 뷰라 그래요. 네네.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어둡잖아요. 네네. 시야가 좁잖아요. 네.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삶을 좁아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야기했던 그것만 채우는 꼬마 애들이 어떻게 돼요? 이 손을 잡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거 잡으려고 막 용을 쓰는 것처럼 이걸 놓을 수 있는 안 놓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 놓는 방법은 뭐냐면 더 큰 게 더 좋은 것이 오게 되면 놓게 되는데 주위에는 더 소중한 것들, 중요한 것들 너무 많이 있거든요. 이야기했던 말씀하셨던 거죠. 아까 행복이라든지 또 삶의 속에서의 어떤 그런 자기 삶 속에서 진정한 어떤 내면 안에서의 어떤 그 자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 좀 더 크게 볼 수 있는 터널 뷰가 아니라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뷰를 가질 때 정말 삶을 정말 이렇게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까지 계속 관계 속에서 그런 경험들이 없었으니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게 무서운 게 그 패턴이 세대 전수가 된다는 그렇죠. 그리고 자녀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 또 제가 그때 소장님 강의 듣고 또 다른 강연 때 많이 인용하는 게 뭐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저는 노벨상이 안 나오는 이유도 이런 좀 부정적인 동기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것 때문에, 사실 노벨상이 요즘에 나오려면 이렇게 뭐 한 5, 60대, 20, 30대에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 한 분야를 거의 한 4, 50년을 꾸준히 파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공부가 좋고 연구하는 게 좋고 또 내 이 연구를 통해서 인류에 공헌을 하고 많은 과학에 공헌을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실 이제 연구를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너무 진을 일찍 빼놓는다고 그럴까요? 그렇죠. 네가 하여간 빨리 비교 경쟁에서 영재고로 가야 되고 과학고로 가야 되고 서울대를 가서 무슨 그다음에 박사과정을 뭘 가고 유학을 어떻게 가서 교수가 되는 것까지, 그렇죠. 거기까지만 빨리 하여간 성취하는 거, 그거를 사실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공부가 진짜 자기가 좋아서 하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긍정의 에너지, 또 패러다임을 바꾸는 더 큰 그 에너지가 조금 약해지는 게 아닌가. 미국 LA에 이제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 하버드생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는데 뭐 짧게 얘기하면 어떠냐면 야 아들아, 너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너 공부 열심히 해, 하버드 들어가, 그게 우리의 가문을 살리는 거야. 그 이 아이가 하버드를 들어간 거예요. 말 그대로 꿈을 이룬 거죠. 그렇죠. 근데 공부도 잘했어요. 뭐 그렇지만 글로벌에 있는 미국에 있는 기업을 들어갔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걸 배우지 못했던 거예요. 관계라든지 또 어떻게 보면 사실 용기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저질 수도 있는 거고 넘어갈 수 있는 건데 팀장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못 견뎌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이 없었으니까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 거예요. 근데 또 두 번째 이렇게 그만둬버리고 세 번째도 팀장 갈등이 생기면서 또 그만두려고 했더니 다른 기업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전에 기업의 팀장의 추천사를 가지고 그래서 사실 그러죠. 한국 같은 경우 예를 들면 하버드대 들어가는 게 꿈이라고 말하고 많이 그러잖아요. 근데 가장 많이 그만둔 사람이 한국인들이 많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다. 한국계 중도 탈락률도 그 이유가 뭐냐면 하버드 가는 게 목표였던 거예요. 서울대 가는 게 목표야.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까 하버드 노벨상을 받으려면 30년, 40년 동안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연구하고 막 해야만이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어떤 토대라든지 그게 안 돼서 참 너무 안타까운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 자녀 교육에 있어서도 우리 스카이캐슬이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입시나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많이 하려고 그랬지만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우리 가지고 있는 한계, 욕망, 그런 것 때문에 좀 어그러져서 그런 안 좋은 모습들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우리 사회적인 또 우리 사회에 있는 현실을 그렇게 잘 그린 것 같은데, 저는 우리 작가님이 원래 사실 이제 의도했던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가정이라도 살리고 싶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가면 파국이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을 그렇게 몰아붙이지 말고 정말 각 가정에 맞는 행복한 교육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는 작가님의 의도가 더 반영이 되려면 우리
이 심리 패턴이 좀 잘 마무리돼서 엄마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패턴, 또 아버님들도 마찬가지죠. 네. 우리 부모님들이 내가 채우지 못했던 그 어떤 부분이 어떤 거고 이거를 자식을 통해서 채우려고 할 게 아니라 그렇죠. 내가 힐링이 되고 먼저 내가 패턴이 그 대부분 또 우리 해보니까 왜곡된 패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사실 그 부모님들도 우리 부모님들이 뿌려놓은 그런 어떻게 그렇죠. 보면은 잔재와 그런 육아 환경에는 거기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 사실은 한서진 우리 염정아 씨도 아버지가 선지 장사를 하더라도 얼마나 행복하게 하는 그렇죠. 선지 장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술 먹고 때리고 애 창피하게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그 상처가 돼가지고 그 패턴이 사실 다음 세대로 또 전수시키고 이제 그랬던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게 되려면 사실 이런 심리 패턴도 좀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마음의 상처인지 내 양육의 상처가 어떤 것인지 이런 거 좀 힐링을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네. 그런 연구를 좀 더 많이 해주시고 네. 상담사를 좀 많이 만들어 주셔서 네. 좀 이런데 그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하여간 또 뜻깊은 우리 제가 그 2호 게스트로는 우리 이호셉 우리 심리 패턴 연구소 소장님 또 여러 가지 사실 직함을 갖고 계십니다. 원래는 웃음 치료에 우리 대가시고 그러신데 요즘 이제 심리 패턴이라든지 좀 심리 상담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우리 같이 또 협업을 하면서 네. 여러 가지 지금 우선 이호섭 소장이 이번 3월에 이제 머니 패턴이라는 책이 이제 나올 예정이죠. 네. 제일 먼저 이제 원래 이제 심리 패턴이 기본인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갖고 먼저 이제 할 수 있는 책이 네. 그런 주제가 이제 돈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 이런 부분이니까 머니 패턴에서 출발을 해서 또 심리 패턴, 관계 패턴. 그 저는 좀 더 이런 사례들이나 저도 좀 우리 또 이호섭 소장님이라든지 우리 또 최송화 소장님 계신데 우리 네. 제가 배워가지고 학습 패턴, 좋네요. 공부 패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가지고 우리 좀 더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알려지고 또 많은 가정들이 또 좀 그 공부를 하셔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하여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예, 좋은 얘기도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